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장 초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동반 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외국인의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크게 한 가지죠. 관세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갭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요. 갭상승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차라리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도 역시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갭상승하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갭상승한 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봐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 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갭상승을 하게 되면 갭상승의 시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3200이죠. 3230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803포인트는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지선만 지지를 하게 되면 코스닥도 버티기는 버틸 거예요. 다만 8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775포인트 부근대까지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포함을 한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관세는 제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연 이틀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차익 실현 물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것도 역시 그동안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이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26만 5천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28만 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T 중에 일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 상승은 SK 스퀘어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너무나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비철 쪽으로 보게 되면 알루미늄과 철강은 관세 50%를 유지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전에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 뉴스는요 올해 3월부터 나왔어요. 올해 3월부터 나왔는데 제가 그 현대제철의 실적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PBR 릴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아제강이 오늘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세아제강은 이거는 제가 실적 파악이 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풍산은 방산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가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풍산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특별한 이슈는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특별한 이슈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 주식 쪽으로 이쪽으로 뭐 투자를 한다라는 혹은 이쪽 상승이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항공해운, 항공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SK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4,176억 적자. 배터리 부문도 역시 흑자 전환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SK온이랑 SK엠무브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사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다 갚아버렸죠. 그리고 8조를 확충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합병 법인이 당분간 IPO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자동차 확인해 보게 되면 조선은 어떻게 됐든 관세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앞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 자동차의 경우는 25%에서 15%로 관세를 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자동차는 무관세였습니다. 그 15%를 더 내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셀 온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게 뭐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쪽에서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유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줄였습니다.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엊그제 상승을 했고 삼성 SDI가 어제 상승을 했죠.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부터라도 2차 전지는 일부 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접근으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좋아지거든요. 물론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주사 중에서 두산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산의 상승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S나 한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LS는 역시 뭐 LS 일렉트릭, 하나의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지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내용 때문에 미국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로 인해 금융주도 역시 약세였거든요.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건설주는 뭐 상승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한국가스공사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LNG 쪽으로 사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쪽에. 그러면 크게 악재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건 있죠. 중동산과 미국산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산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도시가스의 가격을 인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니 원재료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오늘 하락하는 것도 이해는 일부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악재는 지금 본 게 없습니다. 악재는 본 게 없고요. 음식료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부타 중국의 허가를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보완 후에 재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 그 다음에 하이브는 뭐 말이 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뭐 물론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카지노 관련주는 외국인 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휴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C의 경우는 지금 하반기부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2분기 영업이익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비 8%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96%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뭐 여전히 목표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삼성전자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78,000원에서 7만원대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76,000원을 유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의 경우는 대규모 무스리튬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모멘텀이 오늘 불게 되면서 미래나노텍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 단기 급등을 했던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6%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반기에 실적이 더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은 모습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6%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익 QNC에도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브레인은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제약바이오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미국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그에 대한 악재가 뭐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어제는 올라갔고 오늘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뭐 리튬 관련주잖아요.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까지만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엔터 중에서 엔터 3사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게 뭐 K데몬 헌터스 쪽이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K-팝이 국내에서 영향을 끼치고 해외로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제 이 사업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성우아이텍 4%대 약세. 나머지 대아TI의 경우는 뭐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2주 내에 개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과의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대북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녹스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그 130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종목별로 흐름이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는 역시 상승 여력이 좀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내용대로 2차전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2차전지 실적이랑 차트랑 싹 분석을 좀 해놨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총정리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VM이 13%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1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이넴텍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플립이 그다음에 갤럭시 폴더가 북미 쪽에서 좀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애플이고요. 전 세계 1위가 삼성전자인데 북미에서는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파이넴텍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관세 타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는 그동안의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 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난티 대북 관련주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시장 상황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